안녕하십니까, 빛의 시대입니다. 앞전에 현무5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현무와 핵무기가 비교가 되느냐, 왜 하필이면 현무와 핵무기와 비교하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현무와 리틀보이를 비교했던 것은 현무5를 전술 핵무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중 실전에 사용한 예가 있고 가장 작은 사이즈이며 최초의 핵폭탄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무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나 내용이 있으면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무 미사일과 핵 미사일은 그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현무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재래식 미사일이고, 핵 미사일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목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무와 리틀보이라는 가장 작은 핵 미사일을 다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5가 좋다, 핵무기가 좋다라는 구분을 하기보다는 현무5의 장점과 또 핵무기의 장점만을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무5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탄두의 중량만 가지고 폭발력을 볼 수 없으며 지상 1000km 상공에서 낙하하여 지하 깊숙한 곳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공지진이라는 피해를 주고 더 많은 폭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를 통해서 현무5와 리틀보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술 핵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한다면, 핵은 파괴력이 100kton이 넘으면 전략 핵무기이고 100kton 이하면 전술 핵무기라 합니다. 100kton의 전략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진다면 약 58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15kton의 위력입니다. 엄청 작은 위력이었지만 정말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표를 통해서 현무5와 리틀보이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5의 개발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리틀보이의 개발 국가는 미국입니다. 현무5의 개발 시기는 2024년으로 추정을 하며 리틀보이는 1945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현무5는 배치 중에 있고 리틀보이는 1945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무5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으며 리틀보이는 1945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무5의 파괴력은 국방부의 기준을 근거로 하면 약 4.5kton의 파괴력이 있으며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15kton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현무5는 반경 1km에서 최대 3km까지 피해가 예상이 되며 리틀보이는 반경 1.6km는 완파가 되며 주변 3km까지는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해 인원은 현무5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리틀보이는 약 7만 명이 즉시 사망을 했으며 2년 이내에 추가적인 여러가지 질병으로 약 총 16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 피해를 주고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보이는 실전에 사용되었던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보이는 15kton의 위력으로 전술핵 100kton 이하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의 핵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작은 핵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틀보이 폭탄은 고도 9450m에서 투하되었으며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외과 병원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 주변 온도는 섭씨 7000도에 이르렀고 도시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거주 중이었던 약 25만 5천 명 중 7만 명이 초기 폭발로 인해 숨졌고 부상을 입은 7만 명도 1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발 반경은 1.6km 이내는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하고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 반경 3km 이내는 건물이 심하게 파괴되고 흔들리며 화재가 확산되고 대부분 건물들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파괴하고 또 이 피해가 지속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무5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5에 대한 정확한 파괴 재원은 국방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에서 비슷한 미사일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과 함께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와 같은 무기의 최초는 영국의 지진폭탄 톨보이입니다. 톨보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독일의 지하 기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톨보이의 탄두 중량은 5.4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이었으며 톨보이의 중량은 5.4톤, 폭약은 2.5톤, 길이는 6.4m. 첫 번째 폭탄은 상공에서 투하되었습니다. 이때 18m의 안반층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상을 뚫고 들어갈 때는 땅의 흔들림과 또 그리고 땅속에서 폭탄이 터짐으로 땅이 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 지진을 일으켰다 하여 지진폭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때 더욱 단단한 독일 요새를 폭파하기 위해서 미사일 무게 10톤, 폭약 6톤, 길이 7.7m의 그랜드 슬램이라는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비행기에서 투하된 미사일은 마하 1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철교를 빗나가고 철교 옆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철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파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교 근처에 떨어졌지만 철교가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무5는 탄두 중량 8에서 9톤, 총 중량 36톤으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벙커 파괴용에서도 세계 최고의 폭탄입니다. 또 제가 현무5의 파괴력을 4.5kton으로 한 것은 국방부에서 탄두 중량 2톤의 현무4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의 파괴력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9톤의 탄두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9톤 곱하기 500배를 하여 4.5kton이 된 것입니다. 4.5kton은 리틀보이 핵무기의 3분의 1 수준의 파괴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4.5kton의 파괴력도 엄청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 현무 탄두 중량만큼의 핵을 장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핵 100kg의 파괴력은 100kton입니다. 9톤의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9메가톤입니다. 1메가톤이 서울에 투하되면 서울시 인구 전체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9메가톤이면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 중인 RS-28 사르마트가 탄두가 10톤이니 비슷한 탄두 중량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블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달하는데 3분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로 프랑스 전체 또는 미국 텍사스주 정도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무5와 리틀보이 최초 핵폭탄과 비교를 정리하면 현무5는 원하는 타겟에 지하 벙커 및 주변 파괴용이며 실전에 사용하기가 핵무기보다 쉽다는 점이 있으며 방사능 오염이 없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 중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이며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면 더욱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지만 지하 깊숙한 곳 타격은 어려우며 환경 오염 및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으며 서로 핵무기를 사용할 시 둘 다 괴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현무5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폭발력을 늘려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핵무기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현무에 있는 미사일에 탄두만 핵무기로 교체한다면 핵무기를 미사일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동안에는 현무 미사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또 장기적으로는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서 아무도 대한민국을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빛의 시대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파이팅!